자, Advanced Wastewater Treatment다, 그죠? 자, 책의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xic Substance Removal. 그러니까 고도 처리의 주 목적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Toxic Substance도 제거해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톡식이 독성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독성 있는 것들은 우리 인체에도 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미생물, 그러니까 수질을 정화하는 미생물에도 당연히 독성이 있어서 저해작용이 있다. 이니비터리 이펙트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독성 물질로는 어떤 것들이 주로 있는가? 여기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티피컬 리스트가 있습니다. 톡식 폴루턴트는 예를 들어서 중금속들, 크롬, 납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그죠? 순 그런 것들이 어떤 중금속. 그 다음에 시안, 그 다음에 한 15종류의 폴리, 뉴클리어, 아로매틱, 하이드로카본. 이거 유명한 거죠, 그죠? 앞에 거 따가지고 PAH라고 합니다. PAH. 다방향족 탄화수소 이렇게 됩니다. 다방향족 탄화수소. 이게 PAH. 이런 것들은 다 되게 유독한 거죠. 독성이 있는 겁니다. 또한 방향족 화합물들, 페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알리페틱스 같은 것, 알리페틱스, 부탈레이트,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 컴파운드 이런 것들,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다 독성 있는 물질로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취급해서 제거해줘야 되는 물질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사실은, 그죠? 일일이 다 읽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하수라든지 회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많이 제거되는 물질들이 이런 것들이다. 또한 oxygenated compound, 그 산화물들, 혹은 pesticide, 농약들, 제초제 이런 것들 또 다 톡식 물질이다. 자, 저는 톡식 서브스턴스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공법에 그 어떤 톡식 물질의 특정한 특별히 효과가 있는 그런 제거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같이 이러한 것들을 갖다 적용시켜주면 그냥 다 뭉뚱그려서 제거가 된다 이런 거지, 특별한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기술이 뭐고 또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거하기 좋은 어떤 기술이 뭐다 이렇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대신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고도 처리가 원래 나왔던 건 뭐냐면 자, 그럼 고도 처리 아닌 기존의 컨벤셔널한 건 보자 이거죠. 활성 슬러지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 어떻게 처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소독도 다 하죠. 소독해서 내보냅니다. 그렇죠? 마시는 물은 당연한 것이고 포터블 워터는 당연하게 소독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왜 자꾸 어드밴스드 얘기가 나오냐? 주 그 목적은 뭐냐면 역시 버려지는 폐수나 하수 속에 있는 영양염류, 뉴트리언트 제거가 주목적이 된다 이거죠. 뉴트리언트는 뭐지? 영양염류라고 합니다. 영양염류, 뉴트리언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성분들이죠? 그렇지, 질소, 인 두 가지입니다. 질소, 인 두 가지. 그래서 수중에는 질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또 수중에 있는 인은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한번 얘기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나와요. 또 이어서 보자고. 자, 여기는 포스포러스가 나옵니다. 자, 질소하고 인이 대표적인 영양염류인데 그 중에서도 더 있잖아. 리미팅 팩터라고 하죠. 제한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인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질소하고 인이 똑같은 농도로 있어. 혹은 질소하고 인이 똑같이 부족해. 그럼 어떤 거에 더 영향을 받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질소는 공기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헨리의 법칙도 배우고 해서 알 텐데. 그죠? 헨리의 법칙은 그 분압에 비례하는 거죠. 그죠? 압력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하고 물속하고 그런 농도 차이가 있으면은 농도 차이에서 이렇게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은 기체 휘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이 모자라면은 훨씬 더 미생물의 어떤 그런 성장이라든지 혹은 조류의 성장이라든지 그런 성장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을 더 큰 제한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방류 수질 기준도 보면 질소보다는 인이 훨씬 더 낮게 적정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0.05 ppm. 와, 0.05 같으면 굉장히 낮은 농도. 미리그램 per 리터. 이 정도? 이 정도로 일단 나갈 때 낮춰서 내보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야, 이건 지금 강화된 기준이에요. 강화된 기준. 4대강 사업하고 나서부터 4대강의 수질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좋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 그러면 4대강으로 들어오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그죠? 그쪽으로 들어오는 어떤 유입되는 지천에서 있잖아. 인 농도를 갖다가 이하로 낮춰라. 이렇게 예전에 MB가 얘기를 한 거죠. 환경부에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런 공법으로는 이걸 못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더 다른 공법을 추가하는 거죠, 계속.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면 고도 처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4대강의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에 해당하는 그런 데서는 전부 다 이 인의 농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인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인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한번 보자. 여기 뭐라고 돼 있나? 자, 보통 일반적인 형태는 뭐냐? also phosphate. 영어로 also phosphate라고 합니다. also phosphate. 근데 also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잘 안 써요. 우리도 also라고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also phosphate가 있고, 그 다음에 polyphosphate가 있고, 또 그 다음에 organic phosphate.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유기인이 있습니다. 유기인. organic phosphate. 유기인. 그 다음에 중합인이 있죠. 중합인. 그 다음에 인산염 형태입니다. 인산염 형태. 그래서 여기서 also를 붙여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인산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주로 이 1, 2, 3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유기인은 뭡니까? organic phosphate. 중합인은 폴리메릭, 그죠? 폴리메릭. 여러 가지 이렇게 다분자로 된 거. 그 다음에 그냥 also phosphate, 그냥 phosphate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도 반드시 외워두세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phosphate. 인산염입니다. 인산염. 그럼 인은 뭐라고 하냐? 인은 phosphorus라고 하죠. 그죠? phosphorus. 인은 phosphorus야.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게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인이 되는 거죠. 인. 총인이 되는 거죠. 총인. 토탈 포스포러스 총인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 이런 거 외워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형태는 뭐냐? 3번이다, 이게 3번. also phosphate다. 알겠죠? 수중에 인이 들어가 있으면 주로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대부분 다가. 그럼 기호로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기호로 어떻게 되노? 책에 있죠? PO4 3- 형태. PO4 3- 이온 형태. 이게 전부 다 포스페이트다. 잘 안 보이나? PO4 3- 형태. 알겠죠? 분석을 해도 다 이런 걸로 다 분석합니다. 이걸로 다 바꿔서 분석을 합니다. 이게 뭐다? 오르소 포스페이트, 인산염. 다 외워야 되겠지. 기호, 영어, 우리나라 말 외우세요. 자, 그럼 중합인하고 유기인은 뭐냐? 자, 유기인하고 이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유기인은 주로 예전에 농약 이런 데 주로 쓰였던 것이고, 그죠? 중합인 같은 경우에는 세제라든지 그런 데 많이 쓰였었는데 예전에 많이 넣었었어요. 여러분들 세탁하는 세제 있지, 그지? 그 다음 소독제 이런 데 많이 썼었는데 그게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이제는 못 넣게 합니다. 그 세제에 보면 인성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주로 존재하는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다. 포스페이트, PO4 3-, 그 다음에 인산염이다. 인산염 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인산염 인이라고 하면 PO4 3- 형태를 띤 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인산염이다. 그럼 요거고 인산염이라고 하면 인산 이온이라는 뜻이지. 이온. 인산염 인이다 하면 요거 인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았죠? 영어는 also phosphate. 그냥 phosphate 다 통합니다. 다. 자, 됐죠? 그래서 인이 중요하다. 인을 갖다 잡아줘야 된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hosphorus removal 옆으로 갑시다. phosphorus removal in conventional treatment. 그러면 재래적인 어떤 그런 활성 슬러지 공법에서 이는 어떻게 제거했느냐? 이는 어떻게 제거했을까요? 이는 어떻게 제거될까요? 여러분들 그 활성 슬러지 공법 프로세스 기억하고 있지? 그지? 간단하잖아. 침전지, 포기조, 2차 침전지, 방류, 땡. 그럼 거기서 인이 어떤 과정에서 어디서 제거될까? 인이.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활성 슬러지 공법에서는 인을 따로 제거하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단순히 어떻게 제거되느냐. 거기에 존재하는 미생물들 있죠. 그죠? 미생물들이 인을 어떻게 돼요? 자기 몸속에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 슬러지로 가라앉혀가지고 슬러지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밖에 인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을 제거하려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슬러지 제거하다 보니까 인이 따라서 조금 제거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지? 그렇다면 컨벤셔널한 방법 말고 인을 따로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주로 쓰여지고 있는가? 어떤 방법들이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화학 약품 집어넣어가지고 인을 제거하는 방법. 그지? 응집제. 말 그대로 응집제. 응집제 뭐라고 했지? 알루미늄염하고 철염 계통의 무기 응집제다. 그죠? 약품이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물속에 있는 PeO4 포스페이트 이온을 갖다가 결합시켜가지고 침전시켜서 제거하는 방법. 그게 제일 잘 제거됩니다, 사실. 효과가 제일 따봉이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적정한 양만 넣어주면 싹 제거됩니다. 첫 번째는 화학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생물학적인 방법이란 게 뭡니까? 미생물이 그러면 인을 많이 먹게 하자. 그지? 그냥 활성 슬러지 공법은 그냥 뭐 많이 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처리해서 가라앉혀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그래서 뭐 슬러지 안에 있는 미생물이 인을 자기가 먹든 말든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제거시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미생물도 분명히 인을 갖다가 살기 때문에, 미생물이기 때문에 인테이크, 섭취한단 말입니다. 자기 몸속으로. 섭취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과정에서 인을 섭취하는가를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조건을 만들어 주어서 미생물이 물속에 있는 인을 많이 먹게 해서 슬러지로 제거시키자 이거. 알겠습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나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건 뭡니까? 역시 화학적인 약품. 약품은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죠, 그죠? 넣어주는 대로 반응해서 그대로 다 싹 제거시킵니다. 미생물은 근데 조금 까다로워요. 좀 이따 설명을 또 할게. 자, 그렇게 알고, 자, 인을 먼저 책에서 나와서 얘기했다, 인. 됐지? 인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소 제거를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질소, 여기 질소가 지금 앞에 잠깐 나왔었는데, 질소 제거. 질소는 어떻게 주로 제거할까요? 질소도 역시 케미컬한 방법이 있고 바이올로지컬한 방법 두 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케미컬한 방법은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질소. 그럼 자, 그렇다면 아까 마찬가지로 질소도 이 나이트로젠도 물속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보자. 질소.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이것도 마찬가지. 오르게닉 질소가 있고. 됐지? 또 NH4 플러스 이온을 띤 질소가 있고. 또 아질산 형태를 띤 질소가 있고, 또 질산 형태를 띤 질소.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겁니다. 요거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나이트 레이트. 요거는 나이트 라이트. 요거는 암모니아 나이트로젠. 요거는 그냥 오르게닉 나이트로젠. 그죠? 오르게닉 할 때 ORG라고 씁니다. 물속에 주로 이렇게 1, 2, 3, 4 형태로 많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성민아 알겠어? 뚫어지게 쳐다보네. 칠판이 뚫리겠다. 야. 올게닉에는 주로 어떤 거야? 올게닉에는 여러분들 그 이제 소변을 보거나 그런 비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유기성, 그 유기물하고 질소하고 결합된 형태, 그런 형태, 요소 같은 것들,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올게닉 N이 되는 것이고, 암모니아성 질소는 뭐야? 암모니아성 질소지, 물속에 있는. 근데 이건 주로 어디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은 아까 내가 이야기 못했는데 인은 어떻게 돼요? 내가 100%다 수입한다고 했지. 우리나라 인광석에서 채취합니다. 알겠습니까? 인광석에서. 이번에 캡스톤 디자인 애들 혹시 가봤어? 우리 상 받았지? 우리 내방의 학생들 둘 다. 그죠? 두 팀. 하나는 최우수상 카메라 보고 있지. 그 다음 하나는 장려상. 그죠? 다 인 제거하는 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인이 왜 중요하냐면 잠깐 질소에다 다시 인으로 넘어갔는데 인은 100% 수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수입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안 나. 중국, 모로코 이런 데서 광산에 가서 캡니다. 인광석 광산이 있어요. 거기서 막 캐서 인을 갖다 뽑아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인만 뽑아낼 수 없지. 거기 어떤 게 나옵니까? 주로 중금속도 많이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위험한 물질을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광석 광산을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의 환경은 많이 파괴되는 겁니다. 중금속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의 방사성 물질도 나오고, 그죠? 근데 다 이제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싸게 사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왜 희토류라는 거 들어봤죠? 희한한 어떤 희소금속, 희소 무기성 원소, 그런 것들을 갖다 얘들이 무기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판다. 옛날에 우리 석유파동 난 것처럼. 희토류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사와야 되는 거야. 모든 전자제품에 여러분들 지금 다 인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인. 여러분들 휴대폰, 배터리, 세제, 염료, 비료 다 쓰고 있어요, 인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몰랐지?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도 인이 많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인은 언젠가는 분명히 값이 올라갈 것이고 또 비싸질 거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자꾸 리사이클을 해야 됩니다. 리사이클을. 그냥 제거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제거해서 그걸 다시 거기서 뽑아. 인을. 뽑아서 다시 써야 된다. 그거까지 좀 얘기해 줄게. 됐지? 그래서 인도 중요하고, 자, 질소로 가면, 자, 요거는 어떤 형태에서, 어디서 기인하느냐, 주로. 암모니아성 질소. 요거는, 여러분들, 그 3대 영양소가 뭐야? 단백질, 또, 탄수화물, 또, 비타민? 지방이지, 그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다 유기물이야. 유기물이다. 거기서 어떤 성분이야?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성분이 암모니아성 질소다, 이겁니다. 고기 덩어리가 분해되면서, 단백질 성분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게 암모니아성 질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중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존재할 수 있겠죠? 어류가 폐사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기를 누가 집어 던진다거나, 하여튼 뭐 그 단백질 성분들, 그지? 그런 것들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게 이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암모니아성 질소가 다시 수중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수중에 있는 산소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변하는 게 뭐야? 이 나이트라이트. 아질산성 질소. 아질산성. 또 수중에 산소가 있지. DO가 있으니까. 염존산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게 어떻게 돼요? 또 질산성 질소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특히 1 플러스 2를 갖다 뭐라고 했지? 두 개 농도를 킬달 질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킬달 질소. 킬달 나이트로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이거 그럼 1 플러스 4,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는 뭐지? 똑같잖아. 총 질소. 토탈 나이트로젠. TN 이렇게 씁니다. 토탈 나이트로젠. 그렇지. 똑같지? 인도 아까 다 다음 어떻게 돼? TP. 토탈 포스포러스. TN. 토탈 나이트로젠. 총질소. 총인. 오케이? 자. 자, 그렇다면 물속에서 아까 이어서 인도 화학적 케미컬리 바이올로지컬리 제거했는데 질소는 어떻게 제거합니까? 질소도 마찬가지로 케미컬리 바이올로지컬리 제거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케미컬리 어떻게 제거합니까? 케미컬리. 케미컬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기 투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알칼리 성분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가르쳐 줄 텐데, 알칼리 성분 넣어줘서 pH가 확 올라가지. 그럼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전부 다 암모니아 가스로 확 날아가 버립니다. 그걸 암모니아 에어스트리핑이라고 합니다. 에어스트리핑. 그죠? 스트리핑. 벗긴다. 벗겨서 확, 물속에서 싹 벗겨가지고 그것만 벗겨서 버려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뭐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염소를 넣어주게 되면, 여러분들 상투 시간에 배웠지? 염소를 넣어주게 되면 물속에 만약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염소하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결합해가지고 결합 잔류염소를 만들어 버리잖아. 그지? 소독 효과를 내기 전에. 그랬지? 기억해봐. 그랬잖아. 싹 빠져나갔니 벌써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을 때는 염소를 넣어주면 그게 또 다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또 제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다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그죠?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는 건 뭡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뭐다? 질화? 이거 처음 설명하는 거 아니지? 좀 했지 싶은데? 했나? 처음이가? 들어봤나? 질화 탈질. 나이트리피케이션, 디나이트리피케이션. 뭐 하여튼 anyway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질화는 영어로 발음 잘해야 된다. 질화야, 질화. 질할이 아니고 질화. 나이트리피케이션. 누가 질할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당황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이트리피케이션. 이건 편집하겠지, 애들이. 그 다음 탈질은 뭐야? 나이트리피케이션 앞에 D만 집어넣으면 돼, D. 디나이트리피케이션. 편집하든 안 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죠? 요거 질화 탈질. 질화 탈질. 요렇게 해서 제거하는 것이 뭐냐? 요거는 바이올로지컬리 생물학적으로 물속에 있는 질소 성분을 완전히 어떻게? 질소 가스로 날려버리면 질소 가스로. 됐지?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한다. 책에 있는 데대로 안 하고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쫙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지울게. 자, 그럼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야, 물속에 있는 그 질소 성분을 갖다가 생물학적으로 한번 제거해보자. 그지?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거에 성공했습니다. 기술 개발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는 거랑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큰 차이가. 일단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쌉니다. 화학적인 거. 화학적은 계속 약품을 넣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약품을 1년 365일 forever 계속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또 약품으로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찌꺼기가 생길 가능성이 큰 거예요. 슬러지 같은 것들이. 그렇지? 그럼 슬러지가 생기면 그 슬러지를 다시 또 처리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물론 생물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거예요. 또 생물학적 처리 방법이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 싸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인 처리 방법의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나 효과가 정확하고 신속하고 하는 것들은 주로 화학적인 것들이 그렇겠지. 그렇지? 시원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생물학적으로 이제 질소 제거하는 걸 갖다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암모니아성 질소로부터 먼저 시작하자. 이것이 됐지?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뭐냐? 나이트리피케이션 해서 질화 혹은 질산화. 그 다음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탈질 혹은 탈질화 해서 디나이트리피케이션 가는 겁니다. 됐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물속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생겼어. 근데 암모니아성 질소를 그대로 화학적으로 하려면 이제 아까 내가 약품 타가지고 pH 올려주면 가스로 날아가 버리지. 근데 생물학적으로 제거해줘야 돼. 그러려면 미생물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미생물이 조건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그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아질산성 질소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질산성 질소로 바뀌는 이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질화 혹은 질산화, 나이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됐지? 특징을 내가 쓸게. 자, 질산화되는 과정은 반드시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을 이용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어로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어로빅.
에어로빅입니다. 에어로빅. 호기성 조건이야. 호기성 조건이다. 알겠어? 혐기성 조건에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호기성 조건, 산소가 있어야 된다. 호기성 조건. 산소를 이용한다.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암모니아성 질소를 아질산성 질소로 바꾸고 또 아질산성을 질산성 질소로 바꾸는 그런 미생물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니트로박터 혹은 또는 그 외 니트로조모나스 라고 하는 질산화 미생물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2개 정도. 대표적인 겁니다. 나이트로박터 혹은 나이트로조모나스 하는 것들은 뭐냐? 그런 것들은 이거 요즘 질산화 미생물이구나. 암모니아성 질소를 아질산성 그리고 질산성 질소로 바꾸는 것들이구나. 그죠? 근데 이놈들은 뭐다? 호기성이다 이거죠. 호기성 미생물이다. 산소가 있어야지만 움직인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호기성. 됐지? 호기성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호기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왜 웃어? 뭐 돈 줬나? 땅바닥에 돈 줬어? 수상한데. 자, 잘 봐. 이 중요한 거야. 이거 시험 난데. 호기성. 자, 여기까지 호기성입니다. 그 다음에 탈질. 탈질을 보자. 탈질은 뭐냐? 탈질은 이게 호기성이었으면 이것도 뭘까? 당연히 혐기성으로 하겠지. 그죠? 근데 혐기성이라고 하지 않고 요거는 뭐라고 하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무산소 조건입니다. 무산소. 자, 호기가 산소를 이용하는 거. 혐기는 아예 산소 자체가 없는 거지. 그지? O 자체가 없는 거야. 근데 O 자체가 없을 수 없지. 왜? 최종 산물이 뭡니까? NO3-잖아. 그지? NO3-.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화합물이죠. 그죠? 여기서 질소를 떼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조건은 아닌 거지. 무산소 조건이 되는 거야. 무산소.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무산소하고 혐기의 차이는 뭐냐? 혐기는 아예 O 자체가 없는 거야. 이건 있으면 안 돼. 에? 알겠습니까? 혐기는 아예 O 자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도 있으면 안 되고 그냥 O가 있어도 안 되고 O2가 있어도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진짜 혐기. 됐지? 근데 무산소라고 하는 것은 자유결합산소 산화물은 인정해준다 이겁니다. O는 없어도 O2는 없어도 O2는 안 되지만 결합된 산소하고 결합된 그런 화학 물질은 인정. 그런 조건을 무산소 조건이라고 한다. 무산소. 알았어?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무산소. 혐기가 언에어로빅이죠, 그죠? 이건 진짜 산소가 아예 없으면 안 돼. 산소 자체가 아무것도 이것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다 안 돼. 혐기는. 그래도 더 어떻게 보면 더 타이트한 조건이 되는 거고. 무산소는 뭐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아이고. 무산소는 뭐라고 할까? 무산소는 언악식. 여러분, 옥시크린 들어봤지? 옥시크린. 그지? 그겁니다. 옥시라고 하는 말이 산소가 풍부한 이런 뜻이에요. 언악식이다. 언악식. 됐지? 무산소 조건이 된다.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누가 혐기라고 해도,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호기, 무산소, 혐기, 요거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 질소 제거하는 조건은 뭡니까? 호기, 혐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 무산소라고 얘기해야 된다. 됐지? 그지? 됐지? 그러니까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 이게 언악식이었으면 언악식의 반대는 뭐야? 악식이 되겠지. 악식. 영어로는 또. 그지? 그러니까 에어로빅이라고 하지 않고 악식, 언악식 컨디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기를 또. 에어로빅이 나오면 그 반대는 어네어로빅. 어네어로빅의 반대는 에어로빅. 이렇게 되는데, 악식, 영어로 악식, 산소가 있는 조건, 그러니까 에어로빅하고 다른 악식 이런 말을 쓰게 되면 그 악식의 반대는 언악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지. 어네어로빅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악식의 반대는 악식이 된다. 민구야, 알겠어? 눈이 엄청 커지네, 너. 악식. 잘 모르겠어. 악식, 언악식. 에어로빅, 언에어로빅. 응? 언에어로빅. 말이 자꾸 엄청 빨라지네. 요거는 산소, 무산소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산소, 무산소. 요거는 호기, 염기 이런 말이 됩니다. 구별은 어네로빅은 아예 O가 없는 거, 언악식은 O2만 없는 거고 O하고 결합한 화합물들은 다 인정한 존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언악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질화탈질, 생물학적 질화탈질은 옥식, 언악식이 맞는 거죠. 왜? 이 마지막으로 옥식, 에어로빅 조건에서 마지막으로 이게 최종적으로 존재하잖아. 이거로 바꿔줘야지 이게 질산화가 된 거잖아. 그죠? 이 질산화된 상태에서 미생물이 이걸 가지고 질소가스로 바꿔주는 것이 탈질이기 때문에 억식, 언악식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또 이어서 관련된 미생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수도모나스라고 합니다. 수도모나스. 책에 있는 거를 다 집약해서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발음하기 힘들지? 수도모나스. 우리나라 말로 쓰면 안 됩니다. 영어로 써야 돼요. 수도모나스. 이거는 뭡니까? 탈질에 관련된 미생물이다. 탈질에 관련된. 알겠죠? 탈질에 관련된 미생물이다. 헷갈리지? 그러니까 질산화 시킬 때는 억식, 그 다음에 탈질화 시킬 때는 언악식. 그렇게 줘야 돼. 됐지? 정리를 해. 자, 그래 질소는 잘 제거돼요. 미생물 이걸 조건을 만들어주면 잘 제거됩니다. 근데 인간이 욕심이 많지, 그지? 질소 잘했어,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지내고 있는데 질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야, 그러면 이제 인도 한번 우리가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볼까? 미생물에 의해서 인도 한번 트라이 해보자. 안 그렇겠나 보자. 그치? 그래. 질소는 야 됐어, 이제 식은 죽 먹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조건은 나중에 수처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자고. 자, 이런 질산화 조건, 예를 들면 질산화 조건에서는 pH가 내려갑니다. pH가 내려가기 때문에 알칼리도를 보충을 해줘야 되고, 또 유기물도 많이 소모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탈질에서는 pH가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pH가 올라가게 되고, 또 탈질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에너지 소스가 필요하다. 뭐 너희들이 좋아하는 술, 알코올, 에탄올, 메탄올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수도모나스가 잘 활동해가지고 탈질을 잘 시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언악식 조건, 그냥 악식 조건 이렇게 만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고 내가 써준 것만이라도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잘 구별하라는 거야. 자, 이제 생물학적인 질소 제거는 됐다, 그지? 대충 잡아, 개념을. 지운다. 막 지운다, 이제. 써라, 그럼 너희들이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지난 시간에 중간고사 때는 냈지 싶은데, 이거 시험 문제. 나이트리피케이션, 디나이트리피케이션 안 냈나?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애들이 다 반응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자,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이제 인제거 한번 보자고. 질소 제거함과 동시에 인도 같이 싹 잡아주면 금상첨화겠지, 그죠? 그렇지? 얼마나 참 좋아. 그러면 질소는 어떻게 잡아준다고? 호기 조건 만들어줬다가 혐기 조건으로 만들어줘야지만이 최종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소가스로 날아가는 거다. 생물학적인 질소 제거는. 그렇죠? 그지? 그러면 생물학적인 인제거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인제거는. 그러면 질산화할 때 자기 몸속에 있는 인이라든지 그냥 다 인을 갖다 몸 밖으로 갖다 내는 거야. 그 다음에 탈질할 때 인을 갖다가 쏙 자기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슬러지로 싹 가라앉혀서 싹 제거시키면, 질소도 제거하고, 인도 싹 제거하고, 딱 맞추겠죠? 맞추겠지?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질산화 막 시켰습니다. 물속에 있는 질소를 미생물이 막 호기, 혐기 만들어줘가지고 딱 제거시켜줬어. 근데 인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호기 조건에는 인을 막 물로 다 밖으로 내게 만들고, 혐기 조건으로 됐을 때 인을 딱 자기 미생물 몸속에 막 집어넣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다 잡을 수 있지, 그지? 그지? 일타양패가 되잖아. 질소도 잡고 인도 잡고 나중에 슬러지 가라앉히는 거 싹 제거시키면 되잖아. 그쵸?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호기 조건에서 지금 인에 대해서 얘기한다. 호기성 상태일 때 호기 조건, 호기 상태일 때 인을 갖다가 방출하고, 혐기 조건일 때 막 쓰지 말아야 틀린 거 쓰는데, 인을 갖다가 흡수, 섭취. 이렇다면 이렇다면 질소가 제거될 때 인도 동시에 슬러지로서 제거시킬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치? 물속에 있는 질소는 가스로 날려보내버리고 물속에 있는 인은 미생물이 막 먹게 한 다음에 가라앉혀가지고 슬러지로 싹 빼버리면 물속에 있는 질소와 인은 동시에 싹 사라집니다. 왜? 질소를 갖다 마지막 혐기 조건으로 해줘야지 질소가 제거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도 미생물이 자기 몸속에 집어넣게 한다면, 인을 막 섭취하게 한다면 동시에 제거된다. 그런데 확률 50%였는데 조물주가 그렇게 안 만들어 놓은 거야. 반대로 싹 만들어놨어. 반대로. 짜증나게. 호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인을 갖다가 섭취합니다. 자기 몸속에 집어넣어. 인을. 물속에 있는 인을 갖다가. 됐나? 혐기 상태에서 인을 갖다가 방출하는 거야. 밖으로 내버려.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호기 상태, 악식 상태에서는 인을 갖다가 섭취해. 네 몸속으로, 너희들이 하나의 미생물이다. 수중에 인이 있잖아. 호기 상태가 막 산소가 있으면, 산소 있으면 기분 좋다 해가지고 물속에 인을 엄청 먹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막. 됐나? 섭취해서 몸속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미생물 체내로 가는 거야, 미생물 체내로. 혐기 상태가 되면, 산소가 없네. 꿀꿀하다. 몸속에 있는 인을 갖다 다 다시 수중으로 방출합니다. 수중으로 다시 방출, 수중으로 방출. 수중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물속에, 생물학적으로 물속에 있는 질소안을 동시에 한번 잡아보려고 했더니 반대가 되네? 그렇죠? 질소 잡으려고 마지막에 혐기 조건 만들어주니까 인을 다 내버리고, 인 잡으려고 마지막에 호기 조건 해주니까 질소가 안 잡히고 질산화만 안 되고. 그렇지? 질산화만 안 된 상태잖아. 가스로 안 날아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 잡으려면 하나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철순아, 그렇지? 네. 맞지? 네. 맞아? 맞아요. 맞아. 짜증나는 컨디션이 된 거야. 혁진아, 맞지? 그자? 왜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그거 싹 바꿔주면 진짜 멋진데. 그렇잖아. 혐기되면은 만약에 인을 갖다가 싹 섭취하게 하면 그대로 다 제거되고 하는데, 그 확률을 가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에이씨 하고 그냥 던치고. 하나만 잡을래? 하나만 잡자, 그지? 속 편하게. 머리 안 아프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굳이 있잖아. 두 개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 한번 잡아보자. 그래. 생물학적으로 질소와 인을 동시에 잡아보자. 어떻게 하면 잡아볼게? 잡았어요, 사람들이. 잡았어.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잡았어요. 뭐 특별히 천재가 잡은 게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방법, 그런 기술로 잡아낼 수가 없죠. 그러면 딴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잡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미생물이, 그지? 어떻게 해줬더니만 질소도 제거하고 인도 제거하고 잡아냈어요. 그거를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혁진아, 졸려? 그지? 알겠어. 자, 질소 제거 인 조건을 여러분들이 테이블로 딱 만들어가지고 딱 기억을 해. 내가 다시 써줄까? 그래, 보너스로 써줄게. 질소 제거하고 인 제거 한번 보자. 자, 질소, 인,
호기, 뭐 에어로빅, 어네로빅 써도 관계는 없는데 현기, 뭐 어렵지 않잖아. 현기라고 쓰지 말자. 야, 현기라고 쓰자. 무산소 뭐 지우고 다시. 아이, 갈로하고 무산소 써놓고. 야. compound, condition, 시연아. 어떻게 되나? 호기 상태에서 질소는 어떻게 되지? 그죠? 질산화. 그 최종 산물이 뭐가 되나? 최종 산물 적습니다.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죠? 맞지? 응. 여기서는 뭐가 되나? 질소는 탈질화가 되지. 그지? 그리고 최종 산물이 N2 가스로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지? 근데 이는 어떻게 되노? 호기 상태 되면 어떻게 된다 되지, 아까? 응? 섭취. 그지? 맞지? 흡수. 이는 흡수합니다. 먹어버려. 체내로 간다, 체내. 미생물 체내로. 미생물 몸속, 이런 뜻이야, 몸속. 야, 체내 이런 말은 진짜 외국인한테 어려울 것 같아. 그지? 인테이크 하면 인테이크. 인테이크야. 압둘라이야, 알겠냐? 인테이크. 인테이크. 이건 뭐야? 릴리즈 하는 거야, 릴리즈. 방출. 트레이드가 아니고 릴리즈.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 이거는 뭐야? 인을 갖다 방출, 릴리즈 하는 겁니다. 됐어? 그지? 조건은 두 가지잖아. 호기냐, 현기냐, 억식이냐, 언억식이냐인데, 질소하고 인을 두 개를 다 잡아줘야 되는데, 보니까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질산화 할 때 이게 다시 내놓고 뭐 하면 되는데, 싹!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정리됐지, 일단? 응? 아, 참. 요, 이어서 보강할까? 내가 그 프로세스 가르쳐 줄게. 두 개 잡는, 동시에 잡는 프로세스. 멋진 프로세스 소개시켜 줄게. 너희들 뭐 다른 스케줄 있으면 안 하고. 없지? 뒤에 공업수학 없지? 강 교수님 뭐 다 끝냈다던데 벌써. 내가 물어보니까. 거짓말 못하게 내가 다 알아왔어 벌써. 응?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됐지, 그지? 애들 책에 있는 거 여기 보면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아. 그리고 문제도 되게 좋지가 않아요. 문제도 여기 안 풀어주고 내가 따로 문제를 내가 만들어 왔습니다. 과제물도 만들어 왔고. 알겠나? 요렇게 정리, 요거, 요렇게 정리해. 요거 진짜 좋은 거야. 요렇게 정리해준 사람 잘 없어요. 학원처럼 이렇게 딱 해주잖아,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도 나중에 틀린다?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야. 됐지? 그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근데 뭐냐, 미생물에 관련, 미생물,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 바이올로지컬한 겁니다. 바이올로지컬한 거. 왜 자꾸 그럼 생물학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싸니까.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죠? 약품으로 한다고 해봐요. 처리해야 되는 양이 야 몇십만 톤, 몇백만 톤 되는 거를 다 약품으로 때려 넣으라고 생각해봐라. 그 비용 어떻게 감당해요? 그죠? 그래서 미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연구가 많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지? 자, 지운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이거 지우고, 그러면, 자, 지우고, 이제 조금 설명하다가, 이제 가도록 하죠. 그 뒤에 프로세스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요 책으로 다시 가서 있잖아. 뭐 했던 거지만, 케미컬 한 거 요거 한번 보자고. 397페이지로 다시 가자. 아까 했던 이야기지만 봅시다. 397페이지로 가서 그러면 케미컬리 포스포러스 리무브를 하는 거, 인 제거하는 거.
요거, 그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로 알루미늄염, 그 다음에 철염,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무기응집제라고 하죠. 무기응집제. 상수도 시간에 배웠을 텐데, 알럼이라고 하죠. 알럼, 그죠? 알럼. 황산 반토,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죠? 명반이라고 얘기도 하고, 황산 알루미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Al2, SO43, 그 다음에 18H2O 붙어가지고 수화물, 물이 붙어 있는 약품, 그죠?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주로 제거하는 것은 알루미늄하고 철이다. 요게 잘 제거합니다. 알겠습니까? 삼가가. 요거하고 뭐하고 결합하는 겁니까? 왜? 봐라, 아까 내가 왜 삼가가 잘 들어? 왜 삼가가 잘 듣니? 예? 뭐랄까노? 싸서? 세서? 센 걸 어떻게 얘기하는데? 힘이 세다고? 뭔가 세 보여? 현이라 아빠라. 물속에 존재하는 이 형태가 뭐라 했노? 포스페이트로 내가 올소 포스페이트가 제일 많이 존재한다고 했지. 이게 마이너스 3가잖아. 마이너스 3가하고 잘 결합하려면 플러스 3가가 돼야 될까, 이거. 하나가 안 맞으면 잘 붙냐, 안 붙지. 그렇지? 짝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짝이. 알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잘 이온화하는, 3가로 이온화하는 이런 알루미늄하고 철이 잘 응집을 시킨다 이거지. 딴 거는 막 넣어봤겠죠? 넣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알겠습니까? 요것들이 특별히 잘 됩니다. 그래서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AL, PO4 뭐 이런 걸 해서 침전시키고 또 FE, PO4 이런 걸로 가라앉히는 거죠. 가라앉힌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철하고 알루미늄 잠깐 얘기했지만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많이 쓰이는데 주로 알루미늄 계통이 많이 쓰였습니다. 왜? 알루미늄은 무색 무치야. 집어넣어도 색깔이 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집어넣건 해도 과량을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요? 표시가 별로 안 나지, 그지? 근데 철 같은 경우는 색깔이 노란 색깔을 띠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수중에 잔존하게 되면 색깔을 노란 색깔을 띠게 되고 또 장치에도 노란 것들이 많이 달라붙겠지. 그럼 금방 표시가 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철이 플록이 약간 무겁긴 하지만 약간 응집이 더 잘 되는 성향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알루미늄 계통을 많이 쓴다 이겁니다. 색깔이 없으니까. 그지? 거부감이 없다 이거야. 일단은. 또 근데 알루미늄은 뭐라 했노? 알루미늄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이라고 의학계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량으로 투입할 경우에는 알루미늄이 이온으로 많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몸속으로 섭취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물질이 된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성은 어떤가? 알루미늄이 pH 범위가 또 넓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성은 당연하고 산성이든 알칼리성이든 pH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pH가 막 산성인 폐수가 나오고 알칼리인 폐수가 나와도 알루미늄을 집어넣으면 pH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응집이 잘 일어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쓰입니다. 알겠지? 자, 이거, 그래서 알루미늄 계통 많이 쓰이는 것은 PAC, 폴리알루미늄 클로라이드인데, 이렇게 PACL로 쓴다고 했죠. 그죠? 네, 왜냐면 PAC는 옛날에 Powdered Activated Carbon, 분말할 성탄이하고 같이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팩이라고도 많이 하죠. PACL. 그 다음에 철염 계통은 염화제이철, FeCl3, 이걸 많이 쓰고, 또, 알럼도 많이 씁니다. 알루미늄, 이게 싸기 때문에. Al2, SO4, 3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이거 알럼이라고 하죠. 명반, 우리나라 말로 명반, 황산반토, 뭐 이렇게 됩니다. 알럼. 이걸 많이 쓴다. 염화제이철, 요거는 염화제이철. 이런 것들 많이 쓴다. 과학적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책이 나쁘진 않은데 지금 너희들이 접하기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설명이 너무 없어요. 이런 데 가면 이제 프로세스를 그려놓고 매스 밸런스를 갖다 이렇게 다 그려놓은 거지. 어떤 게 얼마가 들어가면 여기서 얼마가 없어지고 더하기 빼기만 잘 해주면 돼요. 빠뜨리지 말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쭉쭉 가서 또 보시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오네, 여기. 내가 했던 거 다 여기, 설명이 여기 다 지금 농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했는 설명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biological nitrification, denitrification. 나오죠, 그죠? 네. 너무 설명이 길고, 또 마찬가지 다 나왔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제 요거. 중요한 거 요겁니다. 요거. Combined biological phosphorus removal and biological nitrification, denitrification.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질소인 동시 제거. 알겠습니까? 질소인 동시 제거. 그리고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꼭 체크해 둘 게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탈질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했노? 알코올 성분. 유기물 소스가 필요합니다. 에너지원. 알겠습니까? 수소 공여체, 전자 공여체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 denitrification 할 때는 그러니까 NO3 나이트레이트를 질소가스로 날려보낼 때 관련된 미생물이 수도모나스라고 했지. 그리고 그거는 어낙식 컨디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유기물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전자 공여체가 들어가줘야지만이 질소가스로 잘 날아간다. 유기물 넣어줘야 돼요. 유기물. 알겠지? 유기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봐. 유기물을 인위적으로 넣어줘요. 넣어줍니다. 약품을 넣어줘.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넣어주면 어떻게 되노? 탈질은 잘 일어나겠지.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BOD 성분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또 물속에. 그지? 썩는 성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잘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메커니즘적으로 그게 정량 B가 딱 나와 있는데 그 반응식대로 되는 건 아니죠. 조금 더 넣어줘야 되지, 항상. 그죠? 조금 더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너희들이 4학년 대학원 가서 배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은 생물학적으로 질소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트라이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지금 답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